자, 빛입니다. 요즘 진짜 경기가 이래서 그런가. 왜, 그냥 정직하게 직장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부터 시작해서 가상자산인 코인이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도 그거랑 관련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무슨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면 여기 한순간에 86% 폭락. 그래서 한국 개미들이 이런 듣보잡,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잡것이라는 소리로 듣보잡을 하잖아. 그런 어떤 듣보잡 홍콩 주식에다가 143억이 물린 그런 사안을 얘기한다는데, 결국 홍콩 주식에다가 잘 이렇게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홍콩 주식에다가 한국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한순간에 86% 폭락하는 바람에 143억을 기본 손해봤다는 소리겠죠. 자, 여기 지금 글쓴이 편집자 주에서 중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 그래서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의존하는 관계가 수십 세기에 왔지만 한국 투자자에게 아직도 중국 시장은 멀게만 느껴진다. 더 주의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중국의 어떤 그 주식. 예전에 보면 홍콩에서 무슨 주식부터 시작해서 펀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썽 많은 적도 저도 어떤 기억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G2 국가로 성장한 기회의 땅. 중국이 그만큼 예전 못지않게 어떤 기술력도 그렇고 아주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된 건 맞죠. 중국에서 챙겨봐야 될 기업과 이슈를 머니투데이의 뭐뭐한 시리즈에 찾아보자 해서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2024년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폭락한 그런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한번 보자고요. 아마 이건가 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중보신재그룹이라고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가 2024년 주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1월 2일, 그러니까 어떤 작년에 1월 2일에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만큼이나 주가가 됐었는데, 근데 12월 31일 작년 어떤 연말 돼가지고 3.0 얼마 여기서 0.25, 그러니까 85.92%가 폭락을 해버렸나 보죠.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까지 확 폭락했네요. 폭락하고 여기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만큼 더 떨어졌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1월 1일에서 1월 18일 요 한 2주 정도 사이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막 샀다는 소리겠죠. 샀다가 1월 18일에서 22일, 이것도 진짜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되는 며칠 사이에 거래일로 따지면 2일, 이 2일 거래일 간의 주가가 이만큼 거의 90% 가까이 폭락이, 여기 진짜 이렇게 샀다가 확 떨어졌다는 소리죠. 100만원 샀으면은 그만큼 이제 85, 한 10만원도 안 되게 떨어졌다는 소리잖아. 이런 게 위험해요. 그렇죠. 주식은. 진짜 어떻게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중보신재그룹. 물론 중국 주식이라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데, 괜찮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즘 많이 보는 주식 리딩방 이런 사기꾼들이 여기가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끝도 없는 하락을, 폭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도 지금 표시해 놨는데, 그림이 진짜 여기에 진짜 이 중보신재그룹인가 이 주식을 정말 지금 이거 크게 갑자기 오를 거다, 엄청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1억이라도 투자했다 봐. 1억이 지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으면은, 그게 또 앞으로 더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물론 이게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게 잘 되겠어? 그리고 아마 이만큼 떨어지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최저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막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국내 투자자가 지난해 홍콩 동전주 중보신재그룹에 몰린 금액은 약 143억 원.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하나 없는 그런 소형주가 이런 리딩방의 선택을 받게 되자, 다시 말해서 주식 리딩방에서 이 주식이 괜찮다고 얘기했나 보죠. 그러게 되자 투자금이 몰렸다고. 주식 리딩방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런 거 듣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그리고 주가는 수개월간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86% 폭락한 거. 여기 지금 보면, 이 도표에도 1월 1일에서 1월 18일,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에서 1월 18일 사이에 국내 투자가들이 순식간에 한 127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갑자기 폭락했다는 거죠. 86%. 해가 넘어갈 때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일은 없었다. 여기 폭락해가지고 1월 22일까지 폭락해서, 이때부터 계속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어떤 주가가 회복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게 보통 아예 자기가 진짜 뭐 그냥 아예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다 이런 금액을 놓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 오른다고 뭐 주식 리딩 방에서 물 틀림없이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막 어떻게 돈을 대출해서 빌려서 그래가지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막 86%, 막 80% 이렇게 떨어진 상태 계속 유지되면 그 사람들은 진짜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원래 빌린 그 돈에다가 이자에다가 언제 그걸 다 메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대로 잘 쪽집게도 아니고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말 자기가 확실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 100% 오른다. 뭐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그런 근거가 있다는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애매한 어떤 뜻도 보도 못한 주식에다 투자하는 건 정말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처럼 국내 투자자가 많이 산 홍콩 주식 다수가 좀 더 리딩방의 어떤 의심 종목이었다. 좀 리딩방에서 뭔가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소리겠죠. 일부 투자가들은 국내 투자 전문가들을 사칭한 오픈 채팅방에 쏘가서 주식을 매수했으나, 이렇게 쏘가서 뭐 전부 다 보면 무슨 투자 전문가라고, 그 전문가라고 지가 뭐 다른 어떤 진짜 전문가의 이름을 빌려와서 사칭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온갖 국내 투자 전문가들이 뭐 주식 리딩방 같은 데서 막 이게 오를 거라고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뭐 회귀해서 쏘가서 주식을 매수했으나 주가는 하루 만에 급락, 아까 전에 86%니 급락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고. 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런 건 진짜 무조건 폭락하고 나면 뭐 금융당국이든 수사기관이 나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3일 이 한국예탁결제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홍콩 주식 순매수 4위 종목은 아까 본 중보 신재그룹이었다 해서 순매수 금액은 이만큼 978만 달러, 86,400달러, 즉 우리식으로 따지면 143억 정도 됐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지난해 이때 이렇게 18일하고 22일 2일 거래 기간 동안 그만큼 급락해서 85.92, 즉 86%가 급락했다는 거. 그리고는 뭐 해가 다 끝날 때까지 회복이 안 됐다 그랬죠. 근데 이제 순매수세가 주가 바로 이전인 1월 1일하고 1월 18일 요때 막 몰렸다는 거. 대체 누가 이런 거짓 정보 흘려서 이렇게 쫙 올랐을 때 아마 진짜 그걸 제대로 그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나 아니면 그런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주식 투자 올라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막 올랐을 때 그때 확 팔아치웠을 거예요. 그러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쏘가서 그렇게 투자한 개미 투자가들은 뭐 걔들이 확 팔고 빠지니까 주가가 확 떨어져서 그때부터는 진짜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 지하 막 몇십 층이 되는 그런 어떤 하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외에도 웨이홈 그룹 홀딩스, 연간 순매수 9위, 순매수 규모도 57억 원, 아니면 항익 홀더스, 아니면 뭐 롱웨이 인터내셔널, 이 프린트 그룹, 또는 뭐 일신 홀딩스, 유잉크 테크놀로지 또는 항우그룹, 제가 뭐 다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홍콩들 주식이긴 한데,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어떤 이 상위에 속해 있어서 이런 주식에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 투자하는 이유도 결국은 어떤 큰 어떤 대형 주식들, 우리 시기에 따지면 뭐 삼성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이런 대형 주식들, 그런 주식들에서 큰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투자금도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적은 투자금으로 어떻게 보면 대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또 노리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표절급쯤에 이렇게 투자해놨다가 갑자기 막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저 같아도 그런 거 있으면 투자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겠어? 제 귀에 들어올 때쯤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뭐 쪽집게 같은 능력이 있어서 야 이거 무조건 오를까 그렇게 좀 알게 되면 저도 그런데 투자하고 싶지만 그런 게 어떻게 알겠어. 근데 보니까 뭐 흔히 국민주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좀 뭔가 손에 크게 안 볼 만한 그런 주식을 사게 되는데, 그래봤자 뭐 이익이 크게 많게 하겠죠. 고만고만하지. 그래서 이런 뭐 홍콩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 어떤 이 주식 이런 데다가 막 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주식 리딩방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든 해서 투자를 하시나 봐.
이런 어떤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되어 있죠. 무슨 공통점? 대부분 1홍콩달러 미만, 아주 적은 소규모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거. 1홍콩달러 미만. 1홍콩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환율 따지면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189원 정도 되는 돈이요. 200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1홍콩달러 미만의 동전주로 시가총액과 어떤 거래량이 좋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았다는 거. 결국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요거 한 200원 정도도 안 되는 요거니까 한 200원 정도 아니 그 10주를 산다 해도 2,000원, 100주를 산다 해도 2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20만 원치 아니 200만 원치 그렇게 싸도 큰 부담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막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이런 어떤 주식에 대한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말이 그런 걸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주가가 오르면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다 팔아버리면, 그 높은 주가에 이렇게 될 때 고점일 때 팔아버리면 그만큼 남아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난 양의 주식이 다 매각돼서 팔리는 거 봐서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주가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 이것도 단점. 1홍콩달러 미만의 동전주, 그만큼 싼 어떤 주식이란 소리고, 이런 시가총액하고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으면서 대주주 어떤 지분율이 높다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국내에서 매수세가 몰린 뒤 뭔가 뚜렷한 별 호재 없이 뭔가 호재거래가 있어야지 그 주가가 올라갈 텐데, 뚜렷한 호재 없이 수개월간 주가가 20-30배 뛰었고, 그리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20-30배 뛰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대주주가 이렇게 20-30배 뛸 때 좋아 이러면서 그때 확 팔아버리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는 완전히 그 폭락되는 주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잠깐 주식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고 잠깐 이렇게 다른 거 보려보다가 며칠 있다가 또 들어갔는데 휴지 조각이 돼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요번에 보니까 그 가상화폐 그 루나인가 테라인가 그게 있던 그 곤돌맨인가 그 인간, 그 사람 우리가 아니고 미국으로 인도되게 됐다. 미국에 가서 우리보다 더 큰 형벌 받을 수도 있다고, 10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니, 그러기도 하던데, 그런 어떤 루나나 테라도 폭락이 순식간에 됐다며. 그거 할 때는 저는 가상자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그것도 보면 순식간에 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50억 자기가, 그걸로 한 50억을 벌었다고, 50억 자기 통장에 얼마 있다고 한 20 몇 억이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좋은 차에다가 또 통장에 한 10억 이상은 또 현금 자산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 20 몇 억이 아니고 여기서 좀 들어가서 한 50억 정도만 되면 내가 그걸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20 몇 억 있던 이 가상화폐 통장이 진짜 거의 진짜 1,000 얼마밖에 안 남게 돼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하락을 보죠. 그래서 그렇게 또 그 순간에도 어떻게 잠깐 단기로 해가지고, 단기 투자해서 몇억, 몇십억 이렇게 본 사람도 있다 그랬어. 그런 거 보면 참,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슨, 약을 올리는 것 같아. 너 이거 해가지고 대돈 벌 수 있어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꼬시는데, 막상 그 꼬심에 넘어가 보면 벼락부자보다는 폭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벼락부자가 되고 영앤리치에 그런 어떤 바람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으면서도 대부분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참 사람을 유혹하는 안 좋은가 도박하고 비슷하게 진짜. 그래도 늘 지금 어떤 현 상황에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자기가 순수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영앤리치의 삶을 산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죠. 회사 생활하고 그래서 진짜 어떤 대기업이 아니면 되게 돈 많이 주는 연봉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래도 진짜 어느 정도의 영앤리치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한 달 일해도 200도 못 보는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영앤리치를 꿈을 이루겠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게 이런 주식이나 가상화폐, 특히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외국 주식들, 이런 홍콩 주식들, 1달러 미만의 어떤 동전주, 이런 어떤 싼 가격의 주식들이 투자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 미만 우리 돈으로 189원, 200원도 안 되니까, 여기에 뭐 20만원치, 아니면 뭐 200만원치, 그렇게 산다 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어떤 돈이 많지 않은 어떤 20, 30대들도.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나중에 대박이 되면 크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조금씩 올라가기라도 하면, 그 재미로 또 여기에 또 돈을 더 넣고 하다 보면 진짜 20만원, 200만원, 200만원, 2천만원, 막 돈 막 딴 데서 또 막 이렇게 빌려오고 대출받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꼬라박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확 주가가 별 호지 없이 막 20, 30배 뛸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 우와, 나도 벼락부자가 레닌 리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막 빌려서 막 가족들한테도 다 이렇게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최대 97%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진짜 지옥으로 그냥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별 호재 없이 어떤 주식이 20, 30배 오르기 전, 즉 상승세를 타기 이전으로 확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막 홍콩 3달러에서 홍콩 달러 정도의 가치까지 되다가 갑자기 0.25달러로 확 떨어져 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루나나 테라 이런 것처럼 갑자기 확 떨어져서 정말 완전히 수시조각처럼 돼버려서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또 급락한 주가가 1년 내내 회복되지도 않았어. 좀 있다가 또 어떻게 일주일, 한 달 뒤에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손에 조금 보더라도 빨리 팔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계속 뭐 작년 내내 이렇게 1월 며칠 날부터 1월 달에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나서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별로 이렇게 회복되는 기세 없이 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여기저기서 땡긴 돈을 회복을 언제 하겠어. 그 이자 갚는 데만 해도 쩔쩔맸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폭락해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겠죠. 즉 국내 투자자의 어떤 순매수 상위권을 오르내던 리딩 방식 종목들은 이날까지 동전주 수준의 주가를 나타낸다 해서 결국은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본 주식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 이거 처분하려고 하니까 처분해봤자 돈이 얼마 되겠어. 뭐 한 1억 투자해서 이걸 샀는데 완전히 뭐 휴지원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그 1억이 뭐 몇백만 원이 돼 있다. 꼬꼴랑 그 몇백만 원 또 다시 찾으려고 그 1억 투자해가지고 그걸 1억을 투자해서 산 주식을 몇백만 원치에서 처분한다는 거 그게 참 차라리 버렸으면 버렸지 하겠어요. 그냥 혹시나 할지도 모르는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이 기대감을 가지고 냅두지 그걸 처분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식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지는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관련 종목이 연간 순매수 장외권에 줄줄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또 나름 그 종목을 계속 어떻게 보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 팔지 않고 처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목은 계속 연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은 계속 올라있어. 그래서 또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또 사게 만든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이렇게 2024년 국내 투자자의 홍콩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 아까 봤던 거 뭐 89% 가까이 며칠 만에 이틀 만에 폭락한 중보신재그룹, 이것도 지금 순매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 홍콩 주식에 이 투자한 순매수 순위로 아직까지 4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9위, 10위 쭉 전부 다 여기 우리나라 어떤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홍콩 주식이라는 순인데 이 금액이 뭐 줄어든다기보다는 뭐 이게 아까 전에 폭락을 해도 그걸 또 막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처분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폭락했을 때 또 이게 또 기회인가 아닌가 싶어서 또 여기에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또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정말이지 뜻도 보도 못한 홍콩 주식 중보신재그룹, 뭐 항익홀딩스, 뭐 이신홀딩스, 뭐 뉴잉크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한다는 거. 뭐 10억이나 뭐 23억, 57억, 이 정도 투자가 뭐 다른 주식에 비해서 뭐 얼마 되겠냐고. 그렇게 생각해도 왜 아까 전에 봤잖아요. 요런 어떤 이 주식들은 보통 뭐 동전주, 그만큼 큰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아까 봤지만 뭐 홍콩 달러로 1달러도 안 되는 홍콩 달러 1달러, 아까 전에 홍콩 달러 1달러로 해서 1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뭐 189원인가 해서 뭐 200원도 안 되는 돈이니까 여기에 개미 투자가들이 뭐 10만원치, 20만원치, 아니면 100만원치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어차피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여윳돈이 많으면은 요즘 얘기하는 비트코인에다 투자하겠죠. 저도 한 10억이 있으면은 여윳돈 10억이 있으면 솔직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돈을 낳는다고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계속.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하루에 막 만약에 10억을 투자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진짜 어떻게 보면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폭락할 코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만큼 여윳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정말이지 모으고 연끌해서 모으고 한 그런 어떤 적은 투자액으로 큰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주식 리딩방이든지 아니면 정말이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홍콩 주식도 사게 되겠죠. 진짜 여기 그림이 너무 웃긴다. 그냥 안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 못 보면서 그냥 어디서 막 좋다고 하니까 이런 꼭대기 이 정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개미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를 한다는 소리. 그럼 결국 이 정점에 올랐다가 이때부터 이제 떨어지는 길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에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주식 투자에 그냥 이런저런 주식 리딩방이나 이런 데 듣고 아직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런 주식이 오를 거라는 말을 어디서 듣겠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우리 같은 보통 일반 개미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이상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주식 투자, 주식 리딩방 그러니까 온갖 국내외 어떤 전문가들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한테서 듣는 정보 외에는 없잖아. 그렇게 보면 되게 똘똘하고 뭐 바보들이 아니고 정말이지 자기들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잘 속아요. 뭐 머리 나쁘거나 맹해서 속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어떤 주식이 좋을까 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하는데도 그 긴박함,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을 사기꾼들이 잘 이용하나 봐. 이때 투자 안 하면은 큰 손해 볼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꼬셔서 이런 데 투자해서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유명 투자 전문가,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그리고 진짜 유명 전문가의 이름을 사칭해서 쓰는 인간들도 많다 그랬잖아. 그런 어떤 유명 투자 전문가들 사칭한 여기 있네요. 사칭한 리딩방에 쏘갔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근데 이렇게 고소장 제출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 사기치는 애들이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해외에 있으면서 해외에서 그냥 뭐 사이트 개설해놓고 거기서 온갖 사기를 다 치는데 잡을 수도 없죠. 금융감독원도 해외 주식 불법 리딩방 피해를 인지하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늘 뭐 이렇게 실태 파악하고 뭐 조사하겠다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도 솔직히 피해본 사람들한테는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관련 계좌가 봐요. 대부분 다 해외에 있어서 수사기관도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너무나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이 이렇게 쏘으면 돈 찾는 거 못 찾아. 보이스피싱도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뭐 경찰에 신고하든 뭐 은행 측에 따지든 그렇게 한다고 자기한테 그 피해 복구액이 돌아오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통 어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절박함, 막 빠른 시일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사기꾼들이 참 끊임없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사기꾼들이 우리의 어떤 그 욕망, 정말 한꺼번에 돈을 벌어서 좀 나이 있는 사람은 나이 있는 사람대로 여윳돈이 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막 이렇게 꽂히니까 그래? 1억을 투자하면은 무조건 10억으로 만들어준다고? 아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또 막 계속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사기꾼들이 계속 옆에서 간질간질 이렇게 유혹을 하면 결국은 거기에 갖고 있는 어떤 자기 퇴직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모아뒀던 알토란 같은 돈을 몽땅 투자를 해버리죠. 그러면 진짜 순식간에 이렇게 폭락하던가 아니면 보이스피싱도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로 끝이잖아. 막 돌려달라고 한다고 걔들이 돌려주겠어. 이것도 관련 계좌가 거의 대부분 해외에 있어서 수사기관도 금융감독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봐도 괜찮은 금액을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게 말대로 잘 되겠어. 뭔가 막 큰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은 돈은 별로 여윳돈이 없어. 그럼 무조건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빌리고 막 그냥 일반 어떤 일금융에서도 빌릴 형편이 안 돼서 막 그렇게 보면은 사채 이런 거 빌려서 그 엄청난 금액으로 그래 그 빌려도 금방 다시 이거 이자까지 다 주고 다 갚아도 나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헛된 꿈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 거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렇죠? 뭐 다른 어떤 그냥 일을 해가지고는 그만큼 돈을 죽었다 깨나도 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정말이지 뭐 타고 싶은 좋은 차도 한번 못 타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진짜 어떻게 남들 뭐 하면 해외여행 가고 뭐 맛집 탐방이 여전히 그러면서 막 그거 비싸고 뭐 좋은 어떤 맛있는 이런 거 먹으러 다니길래 나는 맨날 집에서 컵라면만 끓여 먹고 있어.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데 정말이지 얼마 안 하는 정말 홍콩 달러 1개 홍콩 달러도 안 하는 이런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어떤 이익을 10배, 20배, 뭐 100배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사람이 홀깃하겠어. 그렇죠? 충분히 이해는 해. 충분히 홀깃하겠다는 거 이해는 되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오늘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봐도 지금 뭐 비트코인 또 뭐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아직까지 뭐 1억 5천만 원 정도는 아니 지금 1억 한 4천만 원 정도. 이거 1억 4천만 원 비트코인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4억 15억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10개 14억 15억 갖고 있어봐. 그러면 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거 물론 14억 15억을 자기 여윳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막 빌려서 땡겨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윳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냅두고 진짜 뭐 좀 이따 1월 20일인가 그 도널드 트럼프 취임하는 날인데 그 취임하는 전후로 해서 또 얼마든지 또 오를 수 있다고.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1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참 10만 달러는다.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오르서 지금은 또 1억 몇천인데 그게 아니고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냅두면은 아마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쓰이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쓰이는 쓰임이 많은 어떤 코인이잖아. 이런 코인들은 폭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놓으면은 계속 어느 순간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올라서 돈을 딸 수 있겠죠. 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처럼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만한 여윳돈이 없어. 15억 있으면 지금 사는 집을 이사하고 말이지. 하여튼 그런 어떤 이 큰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여윳돈으로 뭔가 어떤 큰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름도 뜻도 보도 못한 홍콩 어떤 주식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락해 버리고 나면 만 원이나 10만 원 넣는데 폭락해, 그래, 내가 좋은 교훈을 하다. 그렇게 잊어버려도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큰 이익을 본다고 더 큰 금액을 투자를 할까요? 그러다 보면 없는 형편에 진짜 10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이게 폭락해서 없어졌다고 날아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속설이겠어. 돈 하나 막 빌려서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아니면 그렇게 빌려가지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90% 가까이 폭락해봐. 정말 끔찍할 것 같죠.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알겠지. 그래서 해외 정시는 여전히 중국계 기업의 수상한 폭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있는 미국 나스닥에서는 오리엔탈 라이즈 홀딩스가 지난 6일 하루 만에 이렇게 93.54% 완전히 폭락한 거죠. 종이 조각된 거랑 마찬가지지. 1억 넣는데 지금 있는 거는 1000만 원 고사하고 1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해봐. 홍콩 정시에서도 이렇게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이 꾸준히 나온다. 지금 중국, 홍콩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처럼 개인이 투자자들 돈이 여유가 별로 없지만 뭔가 이렇게 큰 이익을 바라고 큰 이익을 좀 늘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개미 투자들을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다는 거지. 또 중국 시장이 크잖아. 그래서 한번 대박이냐 쪽박이냐 늘 중국 시장은 어떤 기회의 땅이라고 마치 여겨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 주식도 한 번에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다만 4분기에 들어서서 주가가 급락한 중국계 종목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한풀 꺾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폭락을 자꾸 하니까 이 중국계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고. 그래도 벌써 피해본 사람들은 많이 있고 또 이때 또 싸니까 들어가자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겠죠. 저는 무슨 주식이 있는지 알지도 몰라서 또 쫄보라서 이런 데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지만 관련자가 근거된 사례는 없고 일단 해외에 계좌가 있고 다 해외 소식이니까 이 관련자가 왜 처벌받겠어? 근거된 적도 없고 구제책도 요원하다 해서 없다는 소리야. 이런 구제책도 없는 거지.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나 마찬가지.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니까 대박을 하면은 큰 어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하이 리스크처럼 쪽박을 차게 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투자자 개인이 뭔가 조심하는 수밖에,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참. 늘 이런 투자, 뭐 주식이든 이 코인이든 늘 자기 어떤 이 개인이 주의하는 수밖에 다른 어떤 이 보호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박을 치면은 당연히 지가 잘해서 대박을 치는 거고, 쪽박을 차게 되면 내가 못해서 남한테 뭐 하소연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누가 아유 안 됐어 한마디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 구제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 관계자는 해외 주식 리딩방은 사법기관과 감독기관의 한계점을 이용한 국경을 넘어서는 소국경 범죄라고. 그래서 해외 주식 리딩방, 우리나라 주식도 그런데 해외 주식 리딩방 아니면 뭐 해외 선물,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선물 시장 이런 것도 별별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했다가 뭐 보면은 막 매번 이렇게 폰으로도 여러 어떤 뭐 문자나 톡이나 하면서 별별 사기꾼들이 연락을 하잖아. 뭐 좋은 거 있다고. 뭐 한번 뭐 이렇게 뭐 자기 주식 리딩방에 초대한다고. 날 어떻게 알고. 하여튼 뭐 별의별 어떤 유혹하는 어떤 환경이 많아서 한번 그런데 혹해 보면은 또 이만큼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누구한테나 생긴 일일 수도 있고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누구한테나 생길 수도 있는 일이라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걸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자기는 했는데 대박을 쳤다. 뭐 좋은 거지 뭐. 근데 그런 대박을 쳤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고수익의 기회라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고. 고수익. 이런 게 참 늘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아, 저런데 왜 속냐고. 뭐 무조건 자기가 뭐 자기한테 돈을 맡기면 무조건 뭐 배로 10배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 말이 누가 속냐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속는 이유도 그런 어떤 유혹,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뭔가 어떤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혹하면서 자기 사기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야금야금 피해를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보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하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우리가 뭐 사기 보고 나서 그 사기꾼들한테 따지거나 직접 사기꾼을 잡을 수도 없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했을 때 자기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정말 멘탈을 좀 강하게 하죠. 이걸 투자해서 이렇게 보고 나 날려도 다시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으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참 어려운 시국이에요. 그렇죠? 점점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안 좋은 어떤 빨간불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수익을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데 투자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처럼 일반 어떤 이 개미 투자자들은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조심하다 보면 언제 고수익을 얻겠어. 뭐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결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보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참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포모라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즉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가 기회를 놓칠까 싶어 하는 것에 대한 fear,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주식하고 코인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같고 그래서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뭐 작은 돈으로 투자해봐가지고 뭐 크게 뭐 이익 얻는 것도 없고 그런 때 이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뭐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이나 이렇게 독보자 주식들에 대한 해외 뭐 주식 불법 리딩방 이런 애들이 막 꼬시면 혹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현명한 주식 투자 또는 현명한 가상자산 투자를 해서 다들 부자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하여튼 다들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볼게요. 하여튼 뭐 정말 일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